예배 처소 마련을 두고 고민에 빠진 교회가 지역교회의 도움으로 함께 예배당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일상 속에서 종교개혁 정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정기총회의 문제점과 해법을 짚어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양한 자료로 증명해주는 특별전이 열려 다녀왔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아빠들을 위로하는 뮤지컬 아빠의 사중주가 무대에 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 지붕 아래 두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베델 성서침례교회는 인근에 위치한 요한 서울교회가 예배 처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로 다른 교단이지만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게 된 두 교회의 사연을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베델 성서침례교회와 요한서울교회. 두 교회의 아름다운 동역은 요한서울교회가 예배당 신축을 준비하며 시작됐습니다. 요한서울교회는 예배당 신축 공사가 진행돼 1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처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인근 학교와 공공기관의 강당 대여를 요청도 했지만 모두 종교기관에 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요한서울교회의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바로 요한서울교회에서 5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베델 성서침례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한서울교회 백상욱 목사님 만나게 돼서 그 교회에서 지금 예배 처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하자고 거기에 이제 교회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입장을 얘기했더니 현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시면 어떠세요? 흔쾌히 제안을 해주셨어요. 요한서울교회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베델 성서침례교회 1층을 리모델링해줬습니다. 공과금도 함께 부담할 계획입니다. 두 교회는 9월 첫째 주 처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에는 베델 성서침례교회가, 오후엔 요한서울교회가 예배당을 사용합니다. 불편함도 있지만 성도들은 서로 동역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요한서울교회 성도님들이랑 같이 성전을 공유하게 되면서 그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또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성전을 개방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베델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감사드렸어요. 베델 성서침례교회와 요한서울교회의 용기 있는 동행은 개교회주의에 빠진 한국교회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두 교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교회들과 연합해 선교사역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성도들의 삶과 목회 현장에서 종교개혁 정신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세미나가 마련됐습니다. 15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선 예배와 교회 직분, 직업윤리 등 주제별로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루터의 직업윤리를 주제로 발제한 우병훈 박사는 한국교회가 종교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짓는 이원론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박사는 루터는 성직이 일반 직업보다 더 우월하단 중세적 성직우월주의를 거부했다며 모든 직업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단 루터의 사상은 특히 그의 만인 제사장설에서 잘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루터는 사람은 휴식으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가르칠 만큼 쉼의 신학도 강조했다며 과다노동으로 피로가 누적된 한국 사회에서 루터의 휴식윤리도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교단 정치의 꽃으로 불리는 정기총회는 한 해 교단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결기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총회는 부끄러운 한국교회 현실을 드러내는 모임으로 전락해버렸는데요. 본래 역할을 감당하는 총회로 개선될 수 있을까요?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예장 대신과 백석의 통합총회 현장입니다. 교단 통합에 찬성하는 총대들과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2년 예장합동총회에선 이른바 가스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단 총무였던 황규철 목사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며 가스총을 소지한 채 회의석상에 오른 겁니다. 황 전 총무는 발언을 하던 도중 대의원들을 향해 가스총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한국교회의 교단총회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의 공공성이나 연합을 위해 투쟁했다기보다 총대 개인이나 계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동을 보인 겁니다.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좀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총회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이권에 너무 좌우된 총회가 아니었냐. 총회는 교단의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고 교회의 일치와 연합, 통일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연례 행사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아집과 이해관계에 따라 계파를 형성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때문에 총회 자체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권력이 모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총대 구조 자체가 교회의 입장이나 또 성도들의 견해를 대변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정치 기구화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총회에 참석하는 목사와 장로만이 거룩한 자라는 사고방식 자체를 교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이 오늘날 교회에서 새롭게 해석돼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진짜 지금 얼마나 교회가 어렵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총회의 논의 내용 속에 한국 기독교가 또 교회가 당면의 문제를 진짜 다뤄줄 수 있는 그런 총회로 바꾸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선 무엇보다 위계적인 서열 구조를 없애고 직분에 따른 기능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말로만 기념하기보다 진정한 교회개혁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돼 있는 아름다운 섬, 바로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과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증명해주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수원 광교박물관은 울릉군 독도박물관과 함께 독도 기록하고 기억하다란 주제로 공동 특별전을 기획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엔 독도에 관한 역사 자료와 유물 6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삼국사기와 고려사, 해저전도 등 역사서와 고지도에 기록된 독도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객들이 독도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시회에선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 해설과 독도 모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11월 5일까지 수원 광교박물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온 희원극단이 이 세상 아빠들을 위로하는 뮤지컬 아빠의 사중주를 무대에 올려 눈길을 끕니다. 가족 뮤지컬 아빠의 사중주는 각막 이상증을 앓는 딸을 위해 각막을 기증하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는 아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사춘기 딸 체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빠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빠의 내장기관들과 만나는 특이한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공연은 뇌할머니, 폐할아버지, 심장소녀 등 몸속 기관을 코믹하게 의인화해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합니다. 뮤지컬은 재미를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딸을 향한 아빠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감동과 복음을 전합니다. 희원극단 김나윤 대표는 주인공 아빠 역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며 기독교적 색채를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항상 함께하는 예수님,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뮤지컬 아빠의 사중주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대학로 엘리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프랑스 천주교 신부가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74살 알베르 신부는 아프리카 기니의 한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12살부터 14살 미성년자 40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프랑스의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 결과 알베르 신부는 입막음을 위해 해당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알베르 신부는 한 학생의 신고로 아프리카에서 추방된 이후에도 프랑스에서 계속 사제직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프랑스 언론에선 가톨릭 교회가 성범죄 혐의를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백인 기독교인의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공공종교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내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약 70%로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백인 기독교인은 43%로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8명이 백인 기독교인이었던 40년 전과는 크게 달라진 상황입니다. 공공종교연구원 로버트 존스 연구소장은 그동안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결과를 보면 오히려 보수주의 신학이 기독교의 부흥을 막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예수와 부처 등 전 세계 신들이 격투를 벌인다는 설정으로 화제가 된 게임이 말레이시아에서 판매 금지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대전 격투 게임 파이트 오브 갓은 신성 모독적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종교와 인종적 화합을 위협하는 게임이라며 판매 금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게임 출시에 앞서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에는 누가 계몽을 이끌 것인가란 글귀와 함께 예수와 부처가 격투를 벌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국교지만 불교와 기독교를 믿는 국민도 적지 않기 때문에 종교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집트 경찰이 수도 카이로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해 테러 용의자 10명을 사살했습니다. 무장 경찰들은 테러 용의자 은신처로 알려진 아파트 2채를 습격했으며 이후 3시간가량 테러 용의자들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이번 충돌로 용의자 10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경찰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집트에선 이슬람주의자 출신인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후 시나이 반도와 카이로 등지에서 군인과 경찰을 겨냥한 폭탄 공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년 전 유례없는 지진으로 무너진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대성당이 옛 모습을 찾게 됐습니다. 뉴질랜드 성공회 교회는 3일에 걸친 회의 끝에 과반수가 넘는 55%가 찬성표를 던져 성당을 재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대성당은 기존 설계도대로 재건축되며 일부 시설은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해 보강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사 기간은 10년, 비용은 우리 돈으로 대략 85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희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자진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헌 당규에 따라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자연인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바른정당 의원들을 향해선 복당의 문을 개방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분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전제로 대승적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며 복당하는 의원들은 헌신의 자세로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혁신위는 한국당 최고위원회를 향해 이번 인적쇄신안을 포함한 혁신안 수용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전 상공에서 평양의 북한 지도부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가 첫 실사격에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공군은 12일 충남 태안반도 인근에서 타우러스를 발사해 전북 군산 앞바다 사격장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1500m 상공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고도 500m를 유지하며 비행하다가 목표물 근처에서 3000m 상공으로 급상승해 명중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타우러스를 조기 전력화함으로써 공군의 전력 증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30-40만 명 선을 유지하던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달 20만 명을 겨우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장마로 인해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줄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실업자 수는 한 달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졸업 시즌이 아닌 8월에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기록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입니다. 정부 당국은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고용 회복을 노리고 취약계층의 취업 애로 해소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감리교와 성결교, 구세군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은 오는 28일 서울 아현 감리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포럼을 열고 세교단과 함께 한국교회에 주어진 과제를 논의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서초구 창신교회에서 제2회 웨스트민스터 컨퍼런스인 코리아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성경주석가인 리처드 게핀 박사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데이비드 가너 부총장이 주강사로 나섭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4일 기독교회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신학 심포지엄과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종교개혁 500년 이후 개신교가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합니다. 심포지엄 이후엔 도서 촛불민주화 시대의 그리스도인 출판 기념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단체 하이패밀리가 경기도 양평에 주기도문 산책로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책길엔 조각 작품을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됐으며 18일부터 주기도문 해설과 함께하는 산책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